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영웅 충무군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네, 그 답은 난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1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늘 자기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밥이 제대로 뜸이 들었는지 일일이 확인할 만큼 사려 깊은 지휘관이었다고 해요.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이런 그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루하루 닥치는 일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에게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해줄 사람들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잘 둘러보고 오늘 하루의 일들도 잘 이겨내길 바라면서 4월 28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어제 홍옥희 씨의 첫 데뷔, DJ 네. 첫 데뷔 이후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반응이요? 네. 그냥 제가 어제 주간 스포츠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구한테 도움을 준 친구한테 감사의 표시를 했더니 꼭 들어봐야겠다고 자기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름을 밝히진 않았었는데 네 그랬었어요. 네. 네, 그리고 첫 방송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네. 어제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소갈비는 비싸서 못 먹고 네, 그랬군요. 네. 자, 날씨가 좀 오늘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비도 잠깐 왔다가 네. 지금 좀 어때요? 제가 방송국 들어올 때만 해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시 해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데 이순신 장군 하면 참 만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좀 비춰졌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기억, 홍옥희 씨는 뭘로 좀 기억이 많이 납니까? 돈? 아 동전이요? 100원? 저 동상? 뭐 이순신 동상? 예, 동상도 뭐 그렇고 광화문에 있죠. 그리고 그 충무공 이순신의 기념관이랄까? 네. 뭐 그런 게 충청도에 있어요. 예. 어렸을 때 한 번 가본 기억이 네.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래요.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명량 영화는 못 봤어요? 예, 그 오. 1000만 영화인데 그 1000만 중에 그러게요. 제가 안 들어가는 그 1000만 명 중에 저도 없습니다. 두 명이나? 네. 그러나 신은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런 말은 좀 알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그죠. 그런 유명한. 살고자 하면 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명언도 가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 참 발자취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순신. 오늘이 그 탄신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네, 기억하면서 이순신의 전기라던가 아니면 이순신의 업적을 기린 무엇이라도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코너 들어갈까요? 그래요.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코너 어떤 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요,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 그리고 점심을 먹었는데도 침이 고이는 코너, 우리들의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시각장애인들의 IT 정보를 주는 코너 신비한 IT 세상이 화요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요리도 배우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일석이조의 날인가요? 그래요. 일석이조. 네. 요리도 배우고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요리도 배우고 건강도 챙기고 IT도 공부하는 일석삼조 되겠습니다.
자, 요리 먹으면서 건강 챙기고 그렇죠. 또 건강지로 건강을 챙기려면 좀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IT가 짜맞추고 네. 필요해. 자, 그럼 오늘 첫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자, 오키 씨, 우리들도 요리왕 처음 함께 하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원래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뭐 좀 해먹고 그런다면서요? 좀 시집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서른이 넘었군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서른은 아니에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조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가끔 뭐 김치찌개라든지 미역국이라든지 삼계탕 같은 거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요리에 전혀 뭐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보니까 그런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맛이 생길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래요. 이제 우리들도 요리왕 들으면 네. 좀 더 실력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진짜 이제 저는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요리왕 한번 들어봤습니까? 네, 그럼요. 그 피자 만드는 것도 들었고 김치 만드는 것도. 그래요. 부추를 무치는 거. 네. 그것도 들었는데. 자, 직접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또 더 와닿을 수 있고 네. 더 각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키 씨와 제가 요리왕이 되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나게 요리를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를 요리왕으로 만들어줄 선명지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명지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 나누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요리를 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저도 초보예요. 이 두 초보를 데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래요. 오키 씨와 함께하는 우리들도 요리왕 첫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키 씨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명지 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큼하세요. 굉장히 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실제로 만나요. 네, 그래요. 네, 한번 좋죠.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지 씨와 오키 씨와 함께하는 우리들도 요리왕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곧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물할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선물을 할 수 있는 잼 종류를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요. 5월에는 참 기념일도 많고, 네, 뭐 어린이날, 그렇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거 진짜 많죠.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도 많아. 기념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놀러 갈 일도 많으니까 포장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특별히 그 선물용 요리에 관해서 준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요리로 선물하는 일이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렇겠죠. 스스로도 도전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고, 네. 네, 저 역시 그렇게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요리로 이렇게 선물을 했을 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어떤 시각장애인의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네. 또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위치가 소외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이런 이렇게 만든 요리를 선물함으로써 어떤 주체가 되고 또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제 받기만 할 수 있다가 능동적인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주체성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생기고, 네, 음. 저와 같은 그런 다른 세상의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그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뭘 받기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연습도 되게 필요하고 주는 뭐 실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접 포장을 잘 할 줄 모르지만 상점 직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이 감동해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순철 씨가 선물을 참 자주 해요. 아, 특히 기념일 같은 거 놓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다만 기프티콘이라도. 네, 그래요.
네, 저도 요새 그 요리에 요새 가끔 이렇게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베이킹을 가끔 하거든요. 베이킹, 네. 네. 그런데 이 베이킹이 만드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선물 받는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 그런 걸 보는 게 좋아서 네. 이런 선물하는 게 직접 만들어서 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진짜 크거든요. 정성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자, 명지 씨를 또 불러다 놓고 우리끼리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 이제 명지 씨에 네. 대해서 질문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뭐 직접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선물을 한다면 어떤 요리들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르쳐드릴 잼 종류도 괜찮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피클 네. 도 좋고 장아찌류도 좋아요. 어. 장아찌류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인데 담았을 때 예쁜 반찬들이 있죠. 네. 뭐 전에 알려드렸던 견과류 볶음 네. 같은 거에 이렇게 크랜베리를 섞으면 견과류 볶음의 그 갈색빛 사이에 꼭 루비처럼 빨갛게 크랜베리가 이렇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유리병에 담으면 또 굉장히 예쁘고 맞아요. 네, 그렇게 유리병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베이킹 종류도 네. 쿠키나 케이크도 포장하면 참 예쁘죠. 맞아요. 그 재미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포장 도구가 다양해서 얼마든지 선물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흡술 씨는 방금 명지 씨가 말한 것 중에 네. 가장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제 단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네, 잼이죠. 뭐 오늘 특히 그럼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네. 여튼 그런 얘기죠. 담기 좋은 음식, 그리고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선물을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이제 이 핵심이겠군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두면 좋은 게 딸기잼이고요. 네. 딸기잼은 이제 너도 나도 다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딸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끝물이잖아요. 끝물이죠. 네. 잼용 딸기가 이렇게 잼을 만들 수 있는 딸기가 세일을 많이 해요. 좀 무른 네. 딸기들이 주스용이나 잼용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르타기보다는 잘 자른 딸기. 네. 아, 그 무른 딸기는 주스용이고 잔 딸기는 잼용이라 이거죠.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무르다고 또 아는 하면 척했다가. 네. 무르다고 하면 이제 좀 상할 위험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딸기는 산 다음에 바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주스용으로 사실은 이제 상점 같은 데서 이제 뭐 가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아이스 딸기라고 해가지고 얼어져 있는 냉동 딸기를 아. 네. 그래, 그런 거 갈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네. 맞아. 요새 제가 원액기에 좀 중독돼 있어가지고 아, 과일에 얼마나 원액이 나오는가 이런 거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나중에 이제 원액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딸기 잼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네. 딸기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가니까 빨리 사서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빨리 사야 돼. 네. 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선물할 요리를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죠. 네. 딸기잼 재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재료부터 알려주세요. 네. 먼저 이제 메인인 딸기죠. 네. 딸기가 있고 그다음에 설탕. 네, 물을 네. 저장하려면 설탕이 들어가야 되죠. 음. 그리고 단맛도 살려주고 조금 건강을 생각하시다면 올리고당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설탕을 베이스로 해서 소량만 네.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꿀은 그닥 추천하지 않고요. 왜요? 꿀은 제품에 흡수가 돼요. 아, 네, 다른 식품에 흡수가 돼서 생각보다 들어가는 양만큼의 당도를 높여주지는 않아요. 그냥 꿀만 먹으라 이거죠?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붉은 소금 정도나 아니면 없으시면 그냥 소금. 네,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네, 소금이 그 단맛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넣는 거죠? 네, 제가 오. 이 정도는 내가 제가 압니다. 역시 아는 여자. 네. 그 다음에 레몬즙이 있으면 좋아요. 네, 레몬즙.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그 잼에 어떤 좀 상큼한 네. 신선돈 같은 그런 느낌, 프레시한 레몬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큼한 그런 풍미를 살려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해요. 좀 조금 이렇게 넣으면 새콤한 맛을 좀 더 내기 위한. 네. 딸기보다 네네. 더 새콤한 것을 좀 넣어서.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재료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음.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과일을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딸기만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면 돼요. 사과. 네, 사과도 그렇고 저는 이따가 딸기랑 곁들여서 블루베리 잼을 같이 갈게요. 오, 네. 블루베리도 좋죠. 네네네. 이게 재료는 다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되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재료를 잘 씻어야죠. 네, 네, 그렇죠. 딸기는 이제 꼭지를 따고. 꼭지를 따는데요. 네. 꼭지만 따면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아, 딸기 꼭지 쪽에 농약이 많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과도로 약간 좀 아깝지만 꼭지에서 더 안쪽으로 잘라주시는 게 더 네. 좋아요. 요새는 그렇게 딸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지 네네. 이렇게 안쪽까지 달라서. 실제로 드실 때도 음. 좀 더 깔끔하기도 하고 농약도 덜 먹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꼭지를 그냥 손으로 따는 것보다 실제로 시간도 더 짧아요. 과도를 들고 이렇게 쭉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딸기는 껍질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우스에서 깨끗하게 자랐으면 그게 좋지만 유통 과정이나 이렇게 먼지가 좀 쌓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베이킹소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소다를 찬물에 충분히 풀어주고 딸기를 담가서 충분히 헹궈준 다음에 새에 받쳐서 물기를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깨끗한 물로 헹구면서 물기를 뺍니다. 네. 소다로 하면 더 이제 소다가 천연세제다 보니까 딸기의 표면에 닿아도 상관이 없고요. 더 깨끗하게 씻겨 나가니까 이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딸기를 너무 오래 30초 이상 물에 담가두어도 좋지 않아요. 과즙이 빠져나가서 그런가요? 네, 비타민C는 물에 굉장히 잘 빠져나가요. 네. 거의 물에 많이 담가놓으면 90% 이상 다 빠져나간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딸기 맛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재빠르게 소다물에 헹구고 재빠르게 다시 수돗물로 깨끗하게 헹궈서 채반의 물기를 깨끗이 이렇게 뺍니다. 네. 조금 시간이 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빠른 손놀림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딸기를 물기를 깨끗하게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믹싱볼에 딸기를 넣습니다. 준비하신 딸기를 다 넣으시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하셔도 좋아요. 어떤 작업이냐면 깨끗하게 손을 씻거나 아니면은 위생 장갑을 끼시고 딸기를 막 주물러요. 아, 막 주물러서 딸기를 으깨요. 네, 으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잼에 딸기가 다 그대로 들어가면 안에 네. 있는 단맛이 녹아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아. 수분도 다 나와야 하고 하니까 딸기를 막 장갑 낀 손으로 막 주물러요. 그럼 아이들도 주물락주물락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촉각 훈련도 되고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많이 으깨면 딸기잼을 만들었을 때 좀 딸기가 씹혀야지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다 으깨지 말고 중간중간 덩어리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힘이 필요해요. 소나기에 힘이 필요해서 조금 덩어리를 남겨둘 정도로만 이제 으깨주시고요. 그다음에 냄비에다가 딸기 으깬 걸 모두 붓습니다. 네. 으깨면서 나온 물까지 싹싹 다 긁어서 붓고요. 네. 설탕을 넣는데 네. 설탕은 비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거는 1대1이라고 듣고 흰 설탕을 넣나요? 네, 아, 네. 흰 설탕을 넣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잘 짚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딸기 같은 건 색깔이 있는 과일이잖아요. 네. 아, 예. 그래서 좀 물론 직접 만든 거는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예쁜 선홍색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제가 해본 결과 네, 그렇지만 흑설탕으로 하면 검붉은 색이 나온다고 할까요? 네. 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네. 네네. 그래서 그냥 백설탕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흑설탕으로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딸기로 만들었다고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 비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딸기 양의 한 4분의 1, 아. 5분의 1도 괜찮아요. 좀 덜 달 수 있겠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요? 만들어도 충분히 달아요. 음. 그런데
보통 이제 상하지 않거나 오래 보관해서 유통하는 분들은 1대1로 하셔서 첨가물도 넣고 하신대요. 네. 그런데 보관은 기간이 길어지지만 직접 만든 이유가 몸에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네. 정성이 들어간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4분의 1 딸기를 1kg 이렇게 하셨으면 설탕은 한 200g에서 그래서 250g, 300g 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당도를 원하신다. 그러면 딸기 양의 반 정도. 그 네. 정도를 추천합니다. 500g 정도를 네. 넣는 것도 네. 좋다. 네, 그래서 딸기랑 골고루 잘 섞어주고 불을 켜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오랜 시간 졸일 거예요. 오랜 어, 시간. 네. 약간 센 불로 해서 딸기가 조금 보글보글 한다 싶으시면 중약불로 줄이셔가지고요. 네. 오랜 시간 끓이는데 딸기잼은 문제가 뭐냐면 그 냄비 앞에서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어머니 만들 때. 그걸 저어주지 않으면 맞아요. 밑에서 이제 딸기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기포 때문에 끓으면서 나는 기포 때문에 딸기가 막 여기저기로 막 튀죠? 타쳐요. 네. 오, 그래서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되고 계속 저어줘야 돼요. 오. 쉬어야 한다면 잠깐 끄셔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1시간 이상. 네. 1시간 이상 저어야 네. 돼. 1시간 이상. 네. 이거 뭐 네, 양에 따라 체력 운동이 다르지만, 되겠는데요? 네. 네,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줄여서 사실은 이렇게 딸기잼이 만약 1kg를 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줄어버려요. 네, 맞아요. 네. 네. 특별히 물을 붓지 않아도 수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설탕은 잘 녹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네. 충분히 잘 저어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졸이냐 하면 딸기잼을 떴을 때 밑으로 뚝뚝뚝 하고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되직하게. 네. 음. 거의 그러면 뭐 바닥이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었을 때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빡빡해졌다. 네, 계속 저어보는 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농도를 맞춰서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덜 이렇게 나중에 해서 봤는데 좀 묽다 싶으시면 딸기잼은 좋게 한 번 더 다시 끓이시면 돼요. 아, 잼 종류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차라리 묽으면 한 번 더 끓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식혀보시고 너무 묽은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끓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졸인 다음에 식히는 과정에서도 더 되직해지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졸이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레몬즙하고 소금을 같이 넣어주는데 소금은 정말 검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 한 꼬집만 네. 한 꼬집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레몬은 딸기 1kg라고 가정했을 때 한 레몬 반 개에서 나오는 즙 분량 정도? 네. 그냥 레몬즙을 사셨다면 사실은 생 레몬을 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냥 생 레몬이 없어서 그냥 레몬즙을 갖고 계시다면 1큰술 정도. 네, 그 정도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식히면 딸기잼은 완성입니다. 완성. 네. 야, 그래요. 이렇게 잼을 맛있게 완성을 했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엔 포장을 해야죠. 포장. 네. 선물할 수 있게 포장을 하는데 포장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무궁무진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예쁜 병. 병. 네. 네. 예쁜 병과 리본끈. 네. 그리고 도일리라고 하는 레이스처럼 생긴 이렇게 은박지라고도 할 수 있고 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모양 이렇게 종이가 팔아요. 네. 그런 그게 걸 포인트더라고요. 도일리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그 포장을 도일리를- 하는. 네. 네. 도일리를 쓰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포장하기 전에 네. 병을 소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잼은 저장식품이고 설탕과 이렇게 당도가 높다 보니까 자칫 소독을 이렇게 좀 소홀히 하시면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끓는 물에 면포를 하나 깔고 네. 끓는 물에 병을 그대로 엎어서 담그시는 거예요. 네. 네. 담궈서 뜨거운 수증기로 안에 있는 이제 병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게 열탕 소독을 해주시고 깨끗하게 건조하신 후에 포장하시는 겁니다. 네. 뒤집어서 하는 게 포인트군요. 네. 네, 그렇죠.
바닥까지 깨끗하게 수증기로 소독돼야 되기 때문에 네,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거를 또 깨끗하게 건조하는 것도 포인트예요. 습기가 있으면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건조하신 다음에 잼을 담을 때는 너무 가득 채우면 미워요. 네. 좀 속된 말로 미련해 보인다고 하죠. 네. 네. 너무 가득 채워도 미워요. 마음은 가득 채우고 싶지만 네. 목까지만. 아. 네. 목 약간 못 미칠 정도, 목 정도. 네. 그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뚜껑을 덮고요. 네. 뚜껑보다 한 2배 정도 큰 도일리를 구입하셔서 네. 굉장히 색색깔 레이스가 많아요. 네. 네. 도일리로 뚜껑을 감싸서 내립니다. 감싸 내리고 나서 목 부분에 리본끈으로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리본도 묶이고 리본 아래로 레이스 자락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동그란 병이니까. 네. 그렇게 내려오게 하시고 또 적당한 박스 예쁜 거 많이 나오죠 요즘에. 네. 쇼핑백처럼 끈이 달린 박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쁜 박스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병보다 약간 큰 게 좋겠죠. 네, 병이 같이 들어가는 병을 구입할 때 박스를 옆에서 같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박스 포장을 하시고 그대로 주셔도 좋고 예쁜 쇼핑백에 담아서 네. 네,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 포장 도구에 대한 구입 문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포장 도구는 요즘 인터넷도 굉장히 활발하지만 예, 시각장애인들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네. 물론 병에 미리수가 써있긴 이렇게 돼 있어요. 460ml라든지 500ml라든지 써있긴 하지만 직접 보고 원하는 모양을 고르는 게 좋을 때는 오프라인 펜시점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좀 대량을 구입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당산시장이 있어요. 서울에. 네. 네. 그 유명한 시장이죠. 네, 베이킹 한 굉장히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데, 네. 네. 베이킹 재료도 많지만 네. 포장 도구들도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알아두시고, 네. 거기서 구입해 보시고 실제로 그 가게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이 제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다음에는 인터넷 쇼핑몰로 배송을 요청해도 좋고요. 거기 가서도 배송을 해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주문하면. 네. 그런 식으로 포장 도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쁘게 포장하시고 편지나 카드도 쓰시면 좋고 예쁜 스티커로 상자에 붙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자가 너무 밋밋하다면 네,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네, 우리들이랑 선물용 잼.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요리를 알려준 명기 씨와 인사할게요. 네.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요즘 먹을 게 많은데 맞아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시고 봄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월에는 기념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배운 대로 잼을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선물해 보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정성도 가득하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 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 검색하면 저희 블로그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듣고 계십니다. 첫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함께 했고요. 다음은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IT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죠.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던 신비한 IT 세상이 화요일로 옮겨왔습니다. 신비한 IT 세상은 순철 씨가 진행하죠.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이제 시계 잘 안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점자 시계나 음성 손목 시계를 좀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사님께서는 뭐 차고 다니세요? 저는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패셔너블한 시계를 차지 않고 계시군요. 예, 전- 운동할 때는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음성 손목 시계를 사용을 아,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딱히 평소에는 시계를 가지고 다녀야 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서 그렇죠. 네. 예,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웨어러블 뭐 이래가지고 네. 스마트 시계들이 또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신비한 네. IT 세상에서는 최근 출시된 애플워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애플워치가 출시됐는데 애플워치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플워치는 그 아이폰 액세서리로 개발된 시계입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애플워치를 정확하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손목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차고 다니는 손목 시계이고 뭐 그 그러니까 스포츠형부터 굉장히 고가의 금장 시계까지 이렇게 해서 네. 애플이 이제 IT 기기 제조사에서 그 액세서리, 패션 액세서리 쪽으로 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그 패셔너블한 형태인데 실제로 실물을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일반 명품 시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패션적인 감각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도 좀 있는데요. 네. 그 애플워치는 이제 그 시계와 그 다음에 아이폰을 제어하는 몇 가지 그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이제 사용자들에게 입수돼서, 그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좀 가져오나 봐요, 해외에서. 뭐 네. 직구나 이런 그래서, 걸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네. 이것저것 좀 보면서 그 블로그 포스팅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시각장애 입장에서 그 어떤 그 접근성 측면이나 또는 사용성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진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좀 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시각장애인들도 되게 궁금해해요. 이 경쟁사 제품인 기어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뭐 이어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뭐 테더링 같은 걸 하거나 뭐 하여튼 네. 뭐 쉐어링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네네. 하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이 애플워치는 아이폰 없이도 이렇게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애플워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폰용 시계형 액세서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이 주변에 있지 않으면 그 지금 말씀하신 전화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그 자체 통신 기능은 없고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그 많이 나오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시계들과는 다르게 아이워치는 그 블루투스와 그다음에 와이파이 모드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드롭 같은 걸로 해서 뭐 정보를 받고 또 와이파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네네. 블루투스를 통해서 뭐 전화를 제어하고 뭐 이렇게 네네.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망이 있으면 이제 간단한 그 메시지 알림이나 또는 메일 확인 같은 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메일을 이제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뭐 작성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현재로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그 사용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확인이 아직 안 어려운데요. 되고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봐서는 아이폰이 주변에 있어야지만 관련된 통신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계를 확인한다든가 알람을 본다든가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시계로서의 본연의 기능들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기 통신이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알림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계로서의 기능들은 스스로 혼자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폰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음악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부가 기능 같은 게 좀 필요할 좀 궁금한데요.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현재 스펙상으로 봤을 때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 2기가까지입니다. 네. MP3로 넣으면 한 500곡 그렇죠. 정도를 저장할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음악을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MP3를 넣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동기화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 예, 그렇죠. 동기화 작업은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뮤직을 이렇게 음악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공유하는 거죠. 감상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동영상까지 재생이 되는지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2기가밖에 안 된다는데 동영상은 2기가 넘는 경우가 요새 많지 않습니까? 화질도 네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애플 워치는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 일반 애플리케이션들도 연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네. UI적인 요소,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비치는 그래서 사용자가 뭐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애플 워치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애플 워치용 애플리케이션들도 기본적으로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비디오는 좀 재생이 안 될 것 어려울 같고, 것 같아요. 네. 네, 음악은 이제 MP3 재생 기능을 통해 가지고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앱이 요새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거기 지원 기능에 보면 네. 새로 나온 기능에 보면은 애플 워치를 네. 지원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앱으로도 맞습니다. 뭐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예, 애플 예. 워치가 또 그런 보조적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또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애플 워치가 공개가 출시가 이제 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 출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이제 애플 워치도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겠냐 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애플 다른 기기에서처럼 보이스오버 기능들이 잘 동작하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3월 초쯤에 이제 올라온 한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보이스오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네. 상당히 희망을 갖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품 출시가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입시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는 아이폰과 거의 흡사한 보이스오버 기능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예. 확인되었습니다. 참, 네. 새로운 또 지평이 열린 모양인데. 네네. 네, 제 지인은 이렇게 애플워치 사는 걸 굉장히 말리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막 땡겨요. 네. 네. 자, 아직 국내에서는 뭐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국내에 풀리면 뭐 어떻게 살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네. 금장으로. 아니다. 자, 아이폰 보이스오버 그럼 비슷한 건가요? 뭐 흡사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세부 메뉴 설정이나 이런 데모 비디오를 보면 네. 좀 메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이제 많은 설정들을 좀 해줄 수 있고, 네네. 애플 워치에서도 뭐 보이스오버를 껐다 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계에 있던 예전에 태엽을 감던 버튼 같이 생긴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 3번 클릭을 하면 그러면
접근성 기능이 켜지도록 설정한다든가 네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음성을 뭐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보이스오버 전체 메뉴 구성은 지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제공하는 것은 훨씬 간단한 네.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힌트 말하기를 껐다 킨다든가 음성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정도만. 그래서 뭐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설왕설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한국에는 이제 출시가 아직 안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13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 한국어도 지원이 됩니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정도가 지금 아시아권 언어 중에는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언어들 대부분 영어 지원을 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지원될 거고요. 네. 자, 그래요. 국내 출시가 언제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아직 뭐 나온 게 없는 거죠? 네, 뭐 관련돼서는 아직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네.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파 인증을 이제 통과했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네. 출시 시기를 보통 점치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애플워치가 시각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사실은 애플워치 중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결국은 이제 좀 더 작은 그리고 언제든지 곁에 두고 스마트폰도 언제든지 곁에 두고 있지만 네. 손목에 이렇게 차고 되는 장치를 통해서 길 안내를 받는다든가 또 독서를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면 좀 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고 국내에서는 아직 쓰이고 있지 않지만 네. NFC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제라든가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는 아이폰이 없으면 대부분의 뭐 위치 기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화 수신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통신 기능들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강 관련 기능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걸었는지 그다음에 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쉽게 이제 시간, 일정, 그 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에게서는 조금 비싼 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새로 출시된 애플워치에 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정보 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오늘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키 씨가 좀 알려주셔야죠. 오늘은 그 국가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예방접종하면 주사 맞는 거죠? 아, 네. 주사 잘 맞으세요? 어렸을 땐 바늘 들어가면 울었는데 커서는 뭐 괜찮아졌습니다. 그냥 뭐 무덤덤하게 맞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주사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알려드릴 정보가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관한 건데요. 지난주가 제5회 예방접종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념 행사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이 예방접종은 좀 어릴 때 학교에서 단체로 맞았던 기억 그거 말고는 어린 데서는 예방접종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는 좀 맞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근데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따로 이런 거 맞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린이들은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홍역이나 소아마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예방접종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만 12세 이하 600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비용은 무료겠죠? 그러면? 그래요. 네. 국가에서는 그럼 어떤 정책을 지원하고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원 그리고 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접종 비용이 무료다. 아, 좋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 다 무료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예방 접종해 주는 거? 일단은 노인도 그렇군요. 어린이도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네, 5월과 10월에 어린이와 노인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5월 1일부터요. 2012년 1월 이후 출생아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무료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10월부터는 65세 이상 전국 650만 어르신들의 독감 무료 접종이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네. 5월에는 어린이들, 10월에는 어르신들 잊지 말고 챙겨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 말고 성인들도 예방접종이 필요할 텐데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보건복지부는요. 성인 연령의 감염병 예방을 돕는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를 연말 개정을 목표로 개편을 작업 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개편된 이후에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이 관심 있게 또 지켜보셔야겠네요. 정보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네, 그리고 5월 중에 홈페이지도 이렇게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중에 홈페이지도 열려서 예방접종을 언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래요. 아주 유용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한 이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정보 톡톡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4월 28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방송은 KBIC를 통해서도 당일 밤 11시에 나갑니다. 다양한 정보가 있죠, 여러분.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많이들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키 씨도 많은 정보 얻었어요. 오늘 요리 정보도 얻었고 IT 정보도 스마트워치도. 네. 오키 씨 뭐 탐납니까 스마트워치? 탐나는데 저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아, 왜요? 저기 SS에서 나오는 저 네. 와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이런 애플워치 같은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네,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좀 예쁠지도 몰라요. 자, 내일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 다시 만나야죠.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